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 시황 하나만 잘 보더라도 계좌 수익은 빵빵해질 수 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한가위 연휴 동안에요. 박스윙제 TV와 함께 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10월부터는 엄청난 계좌 수익, 폭발적인 계좌 수익 4분기에 다 잡아내셔야죠. 오늘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50분 동안에 2차 전지 어떻게 대처할지 2차 전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10월 또 4분기 핵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방송 보시면서 10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에서는요. 이렇게 시황 분석부터 또 이걸 바탕으로 다음 장에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 방송 1시간 동안 모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만의 무기가 있죠. 이 검색기로 어떤 종목들 포착을 했고 또 다음 장에는 어떤 종목군들을 위주로 봐야 할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송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정보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장에는 대표님이 어떤 종목군들 교육이 들어갔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시장 물론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보시면요. 상한가 종목부터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와 이렇게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도 오늘 강세 보여줬죠. 이렇게 20% 고점 형성을 했고요. 또 알테오젠도 두 자릿수의 고점입니다. 11%의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대표님만의 이 검색기로 어떤 종목들 포착을 했는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상한가 포착을 했죠.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종목군들은 딱 9월 한 달간 잡아냈던 상한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14개나 되고 있고요. 지금 8월부터 모두 합치면요. 54개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표님과 함께하기만 하면요.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쉽게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은 딱 오늘 하루만 이렇게 교육이 진행됐던 교육 종목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의 20%가 넘어가는 그런 고점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군들도 담아가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지금 50분간 딱 2차 전지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든 해답 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대표님의 이 특별 방송이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10시부터 진행되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또 10월 달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일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심화 버전까지 강의를 모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방법 하단의 자막을 통해서 방송 중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자료 그리고 2차 전지 특집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방법 어려우실 경우에는요.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 메시지 샵3989로 윤정두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특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부터 또 2022년 하반기에 또 2023년 7월 26일까지 우리는 뭐 2차 전지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잡아냈죠. 그런데 갑자기 윤정두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배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10시에 추가 교육과 함께 4분기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핵심 공략주 전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양극재, 건전지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전해액, 그리고 다시 음극재. 이게 2차 전지 구성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친환경 관련해서 그 성장성 뭐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K 배터리, 이야 대박입니다. 미국 시장에 뭐 거의 70% 이상을 장악할 것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세계 최고다. 역시 최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는지. 아니 2차 전지가 LG화학의 기준에서 92년부터 2차 전지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흑자 전환, 연간 단위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된 거는 2020년이란 말이죠. 92년부터 스타트를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거부터 따져 보셔야죠. 지금 그냥 케이블 경제 TV 채널 돌리시면은 어느 곳에서든 그냥 2차 전지 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강력한 매수세인이 하필이면 왜 7월 중순 이후냐 이거예요. 그 이전에 박세영제 TV와 윤정두와 함께 하셨다면은 2020년, 2022년 7월 이후, 그리고 2023년 1월 26일 이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 근거의 기준, 2차 전지의 그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 근거의 기준은 미국의 민주당이죠.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입니다. 각각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이런 정책 속의 업체들로부터 받아옵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의 경우는 방산과 전통에너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그냥 어떤 기준을 잡아요? 이란과의 기준에서 서로 으르렁대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악의 축이다. 이런 식으로 마초 기준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방산과 전통 에너지. 이라크 전 걸프전이 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2015년도에 이란과 핵협상을 단행합니다. 미국과 이란, 소련, 러시아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7개 국가가 2015년도 그냥 절정에 달하는 핵협상, 그리고 핵협상을 타결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다 파기시켜버리죠. 예? 그 정책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은 방산, 전통에너지, 전통제약, 소비재,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2차 전지, IT, 바이오, 이걸 뭐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또 1시간이에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통 에너지에 대한, 오늘 2차 전지 기준은 친환경에 대한 내용, 나머지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바이오,
공화당의 전통의약품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2차 전지만. 그렇다면은 에너지 및 기후 관련해서의 기준이 잡힌다. 공화당은 안 된다는 거야. 민주당은요.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환경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은 그냥 엄청나게 선인들이 모여있는 당이고 공화당은 아주 나쁜 아저씨들만 계시는 그런 당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2022년도 방송화면이에요. 주도주라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 정책주라는 거는요. 미국의 정책, 우리나라의 정책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셔도 되는데 미국의 정책 기준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지금은 2차 전지, 전기차 이 부분에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친환경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지. 교토우정서에서부터 친환경.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돼요. 온난화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교토우정서. 그리고 그것이 발달된 게 파리 협정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차이점은 뭐예요? 파리 기후협약과 그리고 그 이전의 교토우정서의 기준에서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교토우정서는 선진국만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온난화에 대해서 감축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20년 이후에 교토우정서 대신해서 대체해서 파리 협정은 195개 국가가 다 참여한다. 굉장히 건전하고 건설적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공화당의 시각은 다소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정치적인 논리, 논란,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정을 해드리고요.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우정서에 가입을 하고 채택을 하죠. 근데 부시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파기입니다. 탈퇴 선언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전통 에너지에 의존해서 기준을 잡자. 그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다.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과세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파기했던 부분을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참여하면서 이때 다시 오바마 대통령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린 정책. 우리나라의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뭐를 했어요? LED. 이야 LED. 친환경적인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LED. 지금은 뭐 LED 인기는 있지만 그때만큼의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이 형성이 됐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 때 공식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취임 첫날부터 파리 기후협약. 굉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극명하게 엇갈려서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그 예전에는 친환경 그러면은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더 부각이 됐는데 2020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전기차, 2차 전지. 그러고 나서 2022년입니다. 작년 8월 달에 16일 날 IRA를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윤정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IRA에 분명히 써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바마 케어, 바이오.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공화당은요. 부자 감세. 민주당은요. 부자 증세와 함께 IT 업종에 대해서는 R&D 비용에 대한 감세 효과.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갑자기 뜬금없이 왜 22년 8월 16일 날 이러한 부분을 들고 나왔을까? IRA를 2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선거 끝나고 21년도 취임하자마자 다 해놓고 윤정도의 의견은 뭐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표까지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호무역 정책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이 펼치는 정책이죠. 근데 민주당도 마초 기질이 있어.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지지해줘요. 중국 혼내줄 거야. 떼찌.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싸워요? 안 싸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휘둘리시는 거지.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1위예요. 세계 시장의 외환보유고 1위입니다. 그 외환보유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요. 아니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죠. 그 채권을 누가 사줍니까? 중국, 사우디, 일본, 우리나라, 하다못해 대만까지 미국의 우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의 상당 부분의 수출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지. 그 모습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야 내가 중국을 막 두들겨 패고 있어. 나 지원해 주세요. 밀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IRA 발표 이후에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죠. 많은 게 바뀝니다. IRA 관련해서 중국 때리기 또 에너지 안보 지금도 뭐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엄청난 뭐 분쟁을 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은 북미 쪽에서 생산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안 하겠다. 그게 중간선거의 기준이에요. 근데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호무역 정책의 기준을 놓고 보여주는 흐름이 됐는데 결론은 IRA의 효과 부분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 등락을 많이 땡겨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문제거리가 돼서 그래서 2차 전지가 무조건적으로 막 날아가고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그 이전에는 신재생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대북 정책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개성공단 관리 종목이었잖아요.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대북 관련주는 뭐였습니까? 철도였죠. 유엔이 승인도 하지도 않은 철도.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소형 철도에 버팀목 놓는 그런 업체들까지.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 그 친환경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가 2020년입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2024년도에 만약에 지금 흐름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등극할 수 있고 공화당이 우세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찌됐든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이쪽이거든요. 비호감도가 이쪽이고요. 50%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기는 없는데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가 조금 더 높고요. 여기는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선거인단의 투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이 거의 전망치가 압승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지율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다소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부터 테슬라의 폭등 랠리가 16배의 폭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사실상의 실질적인 랠리였고 요 당시에 요 기준의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냐면 2021년도 11월. 그러고 나서는 내리 하락이에요. 어찌됐건 미국에서 공화당이 밀려 내려가고 민주당이 선거의 승기를 잡을 때 기준에서의 테슬라의 폭등. 이 흐름 속에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실상 2차 전지.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이 종목군들의 상승률이요. 똑같은 시기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월까지의 기준에 357%, 354%, 494%예요. 지금의 에코프로 BM
그 두 친구 빼고 나면은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의 랠리가 이 수준이에요, 사실. 이 수준이 채 안 돼, 지금 사실은 2023년도 랠리는. 이게 실질적인 스타트입니다. 응? 시가총액이 LG화학이요. 7위에서 시가총액이 4위로. 그러고 나서 21년도 기준에 105만 원 찍을 때 시가총액 3위 71조 그 이상까지 올라왔었죠. 지금은요 35조로 반토막 나죠, 사실. 여기가 실질적인 2차 전지인 거예요, 사실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다 잡아드렸고 물적 분할 악재 아닙니다라고. 이게 얼마예요, 이게 80만 원 수준입니다. 저게 105만 원까지. 테슬라하고 보시면 요 자락에 오버슈팅 나온 거 빼고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랠리의 흐름이.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도. 그런데 하나 잘 보시면 이게 나와요. 테슬라가 분명히 2021년 고점 찍고, 주봉입니다. 21년 고점 찍고 이렇게 밀릴 때,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7월부터 폭등이 나오네? 작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1년 1월, 2월까지의 그 랠리는 테슬라와 배터리 3사가 다 같이 나왔고 22년도에 랠리가 나온 부분, LG에너지솔루션의 이 랠리가 나온 부분, 테슬라는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폭등 랠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에코프로가 얼마 오릅니까? 7만 원대에서부터 15만 원, 100%뿐이 안 올라요. 금양 시가총액 무슨 2천억짜리를 이 당시 기준에 얼마? 2조 4천억, 10배를 띄워놓죠. 근데 그 스타트 보면은 명확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란 말이에요. 왜요? 81.84%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화학의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풀리면서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78%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2위가 78%. 그러다 보니까 LG와 삼성 SDI도 40%, 50%씩 움직이죠. 그리고 금양이 말도 안 되는 폭등 랠리에 에코프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 더블 흐름이 나옵니다. 그 흐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2022년도의 랠리는 얼마큼 올라왔는지는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고요. 2023년도에 에코프로가 저점 대비 1399%, 2023년도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BM이 548%, 그리고 나머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요, 2020년도 1년 동안 올라온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상승률에는 사실 못 미쳐요. 물론 누적적으로는 더 올라왔죠. 지금의 변동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군들만 2차 전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얼굴 노래져서 방송 나와서 이곳점에서 주가가 30에서 55%, 56%, 57% 깨지고 있는데도 그냥 2030년까지 갖고 가면 에코프로 700만 원 됩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혹은 2025년도에 점유율이 엄청나게, 아니 내년에 당장 공화당이 승기 잡으면 정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데요. 여기서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넘겨야 되고 한 파트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를 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흐름이 좋다, 다 좋습니다만 2차 전지에 어쨌건 테슬라의 이러한 흐름이 이 바닥까지 찍고 75%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줬지만 고점에서 최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너무 한 방향에 대한 맹신을 내서 무조건 2차 전지가 날아갈 것입니다. 아니 테슬라가 못 가는데 2차 전지는 무조건 날아가요? 테슬라하고 왜 비교하냐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2020년부터 정책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 자락에 오면 하시는 말씀들이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의 6위, 미국 시장 5위였던 테슬라가 점진적으로 지금 눌려져 있는데 다시 올라올 수도 있죠. 다만 2차 전지 우리나라는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기준에 테슬라의 이런 PER, PBR을 무조건 추정할 수는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한 부류는 온라인상에서 요즘 막 난리가 아니죠. 어떤 거? 상하원에서 다 통과시킨 IRA를 어떻게 파기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교토 정서, 파리 기후협약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파기를 했다. 과거 데이터가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종목에 대해서. 또 미국의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25년도에 미국의 환경청, 오바마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 과도하게 석탄업체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거죠. 석탄업체 2군데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에서. 결국은 그 행정소송이 작년 6월에 결국은 미국의 환경청이 너무 과도한 행위를 했다. 석탄업체들, 전통 에너지업체가 승소를 했어요. 무조건적인 거 없습니다. 잘 고민하셔야 돼요. 정책이 바뀌면 2차 전지의 성장성도 다시금 둔화될 수 있다. 전기차 업체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자체가 둔화될 수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리튬 가격, 공매도까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같이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7월 26일쯤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차트가 어땠지 하고 생각하고 마침 방금 딱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그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정말 한 종목군이라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과 함께라면요, 2차 전지면 2차 전지, 자동차면 자동차, 정말 어느 분야든지 정말 이만큼의 공부를 모두 다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이 진행될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방송 시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대표님이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정말 심화편 그리고 10월 달에 들여다봐야 할 종목군들까지 모두 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딱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그 QR코드를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시고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교육방 바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도 더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종목도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제가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면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뿐만 아니라 20%를 넘어가는 고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군들까지 모두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이런 교육까지 모두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고 또 지금 하단의 자막을 통해서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이 자료 꼭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3989 이 번호로 윤정두 이름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다시 나오는 얘기가 리튬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서 그렇다. 좀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은 리튬 가격의 정점은 22년 11월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기준과 반등의 기준, 이걸 다 숨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것만 얘기를 해요. 평균 판매 단가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향했을 때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도 막 가시고 할 거 아닙니까? 유가 올라갔을 때 항공주들이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받나요? 아니죠. 유가 올라가면은 유류 할증 요금을 내잖아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평균 판매 단가가 당연히 상향이 될 것이며 하향하면 평균 단가가 하향될 것이에요. 마진율에 대해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품 가격을 정가하니까. 다만 이런 건 있죠. 리튬 가격, 리튬을 위에서 샀는데 재고를 사놨는데 내려가서 재고 부분만큼 사놓은 것만큼의 손실이 나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바닥에서 들어 올렸을 때 재고 자산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이 좀 더 개선됐나?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량과 생산량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중국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주요 재련국 중에 중국이 포함된 건데 중국의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급이 문제가 돼서 리튬 가격이 막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11월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리튬 가격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런 해석은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길게요 그냥.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요. 세비캠이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IRA 발표되고 나서 이것도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니 폐배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IRA를 하고 중국산을 못 쓰게 그러니까 세비캠이 떠올라요. 그다음에 성일하이텍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발을 싹 담가요. 뭐라고?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못 쓰게 중국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 난감해. 중국 거 갖다 못 쓰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폐배터리라도 뜯어 쓰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자원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장 수혜야라고. 결론적으로 이 리튬 관련해서의 주가의 영향력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것도 방송 끝나고 온라인상에 추가 교육해 드릴게요. 제발 이런 차트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 채널 돌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뭐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60% 가까이 에코프로 BM이 밀렸는데도 본인들 얼굴 노을해져 갖고 나와놓고도 끝까지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손실은 여러분들이 안고 가잖아요. 팍스경제TV 이외에 단 한 곳이라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데 없죠. 무조건 끝내줍니다. 가져가세요잖아. 공매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차 거래부터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아주 간단해요. 예탁원 가서 뒤져보셔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쇼커버링, 쇼스퀴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온라인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공매도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못된 건 일부 있어요. 그렇지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깨졌다 그런 거짓말에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야. 증거금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렇게 윤정두처럼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나 교육을 해줘야지. 마진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교육을 해줘야지. 무조건적으로 외국 기관이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론은
공매도에 대한 거래소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료들이에요. 이거 내용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하나도 모르실 거란 말이야. 7월 26일, 7월 27일, 그리고 7월 28일, 그리고 7월 31일 2차 전지 최고점에서부터 주가 조정 받을 때부터 해서, 그리고 8월 31일 날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게 있어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8월 31일 날 공매도가 UBS 창구를 통해서 하나금융 쪽을 통해서 에코프로에 어마어마한 공매도를 했다. 이런 것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시브 자금에 액티브 쪽 때린 거를 그거를 문제 삼을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차트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날짜별로인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한국거래소에 가시면 이런 자료들 다 그냥 무상으로 나와요. 객관적인 데이터.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단순한 논리를 보세요. 단순한 논리를. 에코프로의 공매도 금액이 700억 수준, 700억 수준. 거기서부터 공매도 수준이 여기까지 얼마? 1조 4천억까지 올라올 때 주가는요 폭등이 나왔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 공매도의 비중은 늘어나요. 자연스럽게. 이 공매도를 때리는 쪽은 어디에? 무조건 헤지펀드인가요? 아니라니까. 대형 우량 자산 운용사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을 편입해 놓고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는 쪽에 대해서는 해치성으로 공매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또 롱숏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깊이 있게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든다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롱의 전략,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 이거 과도한 것 같은데? 이 비중을 줄이고 싶지만 환매가 들어오지 않았어. 돈 돌려주세요. 아무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유지하고 싶고, 근데 꺾일 것 같은 우려감도 있고, 그래 공매도를 일부 숏 전략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밀리면 일부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롱숏 전략을 짜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롱숏 전략 중에서 숏에 대해서 막 때리고 뭐 공매도 하고 막 공매도 가지고 수십 배를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 싫어하시는 분들 귀를 닫는 거야. 싫어 안 들려. 그러면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잖아. 이게 공매도 누적 잔고라니까. 지금 말 그대로 1조 8천억까지 돼 있어. 채널 돌리거나 온라인상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공매도 세력들 다 죽었다. 1조 8천. 비중으로요 40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5%가 안 돼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이야 25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1조 8천억 비중이 높아진 거죠. 주가가 밀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비중이 낮아져요. 이럴 때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매도 비중이 낮아집니다. 대샀단 말이에요. 쇼 커버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쇼 스퀴즈가 아니라 쇼 커버링이. 그럴 때는 입 싹 닫고 있다가 주가 밀릴 때마다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고 거짓말을 여러분들께 하고, 이럴 때 또 뭐예요? 8월 31일 날 패시브 자금에 나온 공매도에 대해서 그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또 한 가지는요, 요 고점에 숏 스퀴즈가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에코프로의 이 윗골이 달린 부분, 저 지점 26일과 27일에 기관들이 공매도를 때려서 무너졌다는 그 거짓말을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배터리 아저씨 선생님이. 심각한 거예요, 그 양반. 그분 이외에 4명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죠. 거기에 또 추종자가 몇 명 더 생겼어. 아니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영재 TV 이외에 이런 거 보여주면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윤정도 이외에 이 그림 보여드리는 데가? 에코프로 정확히 따져봅시다. 7월 26일 날이요 153만 원을 찍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7월 26일 날 153만 원을 찍고 밀려 내려온 거고, 27일 날은 19%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타 방송국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배터리 아저씨한테. 아니 이날 1시 20분경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폭락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정상인가요?
아니요, 비정상이죠.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공매도가. 거짓말쟁이 아주. 무슨 공매도가 이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누구나가 과도하게 올라왔다.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시가총액이 100만 원을 넘겼으면 얼마예요? 2,600만 주짜리 30조 원에 가까운 거예요. 110만 원이니까 30조 원에 가까운 종목이 불과 며칠 만에 153만 원? 30% 이상이 올라간 거. 시가총액이 최상위의 종목이 30조짜리가 불과 며칠 만에 30%. 야, 이거 조금만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지. 조금만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꺾였어. 그러니까 때리는 거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묶여져 있는 ETF 상품에서도 다 같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무슨 공매도 세력이, 그 공매도 세력이 그러면 외국인이 공매도한 건가요? 라고 했더니 거기 답변이 뭐냐면 기관이 때렸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이 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기관 이날 이틀 연속 매수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틀 연속 매수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수한 매도의 기준의 기간이 얼마? 7월 26일, 27일 이틀 동안에 하루에 7만 주, 5만 주 팔았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공매도라고 쳐도 300만 주, 280만 주에 이 정도 물량 팔았다고 주가가 저렇게 폭락이 나옵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 다시 받으세요. 네?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에 이런 폭등이 나왔어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는 그런 거짓말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갑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갔어요? 어떤 종목이든 제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온라인상에 빨리 접속하십시오. 물 한 모금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방송 계속 보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나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보면요. 정말 윤정도 대표님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사실 2차 전지 담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내 종목군들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모두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단에 자막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10시부터 또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심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10월 달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군까지 모두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면서 정말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빠져있는 자료들도 너무 많고.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에 와서 2차 전지 와 대박이다. 2차 전지 끝내줘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거야. 야 2차 전지 욕하지 마. 2차 전지가 최고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팔아버리세요. 라고 하는 그 정신 이상한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완전히 지금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아 보니까. 방송에 온라인상에 나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금감원장도 욕하고 무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욕하고 무슨 근데 자기가 내놓는 자료는 전부 앞으로 대박일 거예요. 중국산 거 다 나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어. 그렇다고 지금 실적이 있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를 매수를 해주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걔네들은 다 바보여서 안 돼요. 피곤해요. 2차 전지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던 저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8월 달에 나온 단어예요. 이게 8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2차 전지가
테슬라가 21년 11월에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거. LG에너지솔루션이 보호에서 풀린 거에 대해서 MSCI 지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높아지죠.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내용 뭐가 들어옵니까? 유동성 비율이 확대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81.84% 갖고 있는 LG화학은 안 파는데 그런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흐름이다 보니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5개월 만에 4개월 만에 7, 8, 9, 10, 11, 5개월이네요. 5개월 만에 80%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종목군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7월 13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상한가 시간에서 이때 스타트 잡아서 10월까지 그래봐야 100% 올라갔어요. 15만 원. 그 중간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은 실적 개선 폭과 함께 뭐예요? IRA 이후에 나도 폐배터리 이렇게, 나도 폐배터리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전부. 그 내용 이후에 금양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가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잖아요. 이때 얼마인데? 50만 원일 때. 올 초에 금양의 경우 어때요? 7월 25일 날 눈으로 확인도 안 되는 공시도 아닌 보도자료 하나 띵 내놓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요. 그래놓고 남들 폐배터리 얘기할 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또다시 9월 달에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요.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수주도 없죠. 이 당시에 공장도 없었죠. 지금 기공식 정도만 했잖아. 시가총액 2000년 초반에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배터리 아저씨 뭐라 그래요? 콩고에 또 몽골에 있는 리튬 그 광물들 다 하면 100조가 넘는데 100조가. 나 참 진짜. 어찌됐건 이 수익을 못 냈다면은 윤정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익 다 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7월 26일 날 전략 매도 사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지난해 정확히 7월 28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대규모 13조 공시를 낸 게 포스코 케미칼인 거예요. GM사에. 그 이후에 대규모 수주들이 나왔죠. 8월 17일 날 정확히 폐배터리, 8월 16일 날 IRA 이후에 그게 다들 폐배터리 하니까 결국 포스코 그룹 주들도 아니 실질 폐배터리는 나 해요. 실질적인 폐배터리가 아닌 실질적인 자원을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거는 포스코 그룹입니다라고 그걸 설명을 안 했냐고 윤정두가. 다 설명하고 51만 원 목표입니다. 70만 원까지 가죠. 올해는요 53만 원 이후에 전략 매도잖아.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너무 고평가입니다. 기술적으로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무너진 거니까 이렇게 차익 실현 7월 24일부터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2020년부터 갖고 오든 또 2022년 하반기에 갖고 오든 또 올해 들어서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에서 14% 폭등부터 해서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9% 첫 스타트, 2월 7일 날 에코프로가 21.82% 폭등, 그 수익 이후에도 계속 매수의 기준 잡아드리고 7월 24일부터 공식적인 전량 차익 실현을 강조를 드린 거예요. 왜요? 지금 거래대금이 코스닥이 8조 미만, 8조 수준 또 유가증권 시장이 8조 미만까지 밀렸죠. 하루에 포스코홀딩스가 8조 터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합쳐서 9조를 터뜨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 거래대금 그 미만입니다.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찍히고 나서의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 대해서 최고점을 인식을 잡아야죠. 뭘로? 기술적으로. 저는요. 방송 이후에 10시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